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이 시설을 떠나 사회에 자립해야 하는 나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입니다. 이렇게 양육시설, 가정이탁, 그룹홈을 퇴소한 아동은 5년간 보호종류아동으로 분류됩니다. 대학 진학 시 보호기간을 약간 더 연장할 수는 있지만 소수이며 매년 2,500명가량이 보호시설을 퇴소해 보호종류아동이 됩니다. 퇴소하는 보호종류아동에겐 최대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지원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는 퇴소 2년 이내의 보호종류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 제도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만 18세의 사회로 나온 아동들이 정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원금을 준다 해도 그 돈을 제대로 정착에 쓸 방법을 알려주는 어른이 없다.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착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가 끝나는 나이는 만 18세라서 사회로 나오게 되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신부는 자립의 걸림돌이 됩니다. 지난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호종류아동의 핸드폰 개통과 관련한 법을 개편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사회에 나온 보호종류아동이 본인 명의로 직접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불가피하게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 외 각종 계약 문제, 부동산 계약의 어려움으로도 이어져 사회적 자립을 어렵게 합니다. 단순 금전 지원 이상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LH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지만 전체 보호종류아동 중에서 주거 지원을 받는 비율은 25%뿐입니다. 지난 14일 경기도는 보호종류아동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청약 매입 임대주택 26호, 전세 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지원에 대한 자립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립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충분히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성인이라 여겨졌지만 현재 만 18세 미성년자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종류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법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